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10월 6일 늦은 밤입니다. 오늘은요, 호주 통화정책회의하고,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하고, 세 번째로는 뉴질랜드 통화정책회의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호주 통화정책회의인데요. 10월달 통화정책회의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예상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화정책 안에 있던 내용 중에 조금 내심 기대를 했던 거는 요즘에 이제 인플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 그리고 중국의 헝다 그룹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좀 언급이 좀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내심 기대했던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화정책회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크게 이제 변경된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는 0.1%로 동결한다는 거고, 그리고 YCC 2024년 4월 달까지 계속 유지를 0.1%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요즘 국채금리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달에 올랐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는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3년물 국채 수익률 보니까 0.4%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거의 1.6%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5%를 넘어서고 있네요. 고점이었을 때가 거의 한 1.8%, 1.9%, 지난 한 3, 4월 달 정도가 생각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빨간색으로 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다들 예상하고 있는 호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9월 3분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이렇게 중앙은행에서도 예상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고 호주 경제 확장에 대한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백신 접종률이 조금 높아지고 제한이 이제 완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1월 달부터는 이제 기대감이 조금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중심 시나리오에서 경제는 12월 4분기에 다시 성장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앙은행에서 지금 GDP 성장률을 봤을 때는 원래 스탠스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게 한번 꺾였죠.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회복을 되는가 싶더니만 다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만나면서 요게 조금 꺾일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이렇게 다시 조금 반등을 했다 그러면 델타 변이가 락다운이 좀 길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추세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요게 내년 말까지 추세선을 좀 따라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고용시장에서는 요번 3분기 때문에 한 8월 달에 거의 한 노동시간이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뉴사우스웨일주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경제가 좀 완화가 될 텐데 많은 기업들이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재개장을 앞두고 직원 채용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식닷컴에서 나온 내용을 좀 보니까요. 뉴사우스웨일주주의 구인 광고가 벌써 한 20% 정도 증가했다라는 데이터를 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은 11월 달에 재개장하는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요번 10월 달은 사실 빅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시즌 그때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요번에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가 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가 예상보다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갈 거다라는 예상이 좀 많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아무래도 요번에 3분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좀 꺾이다 보니까 크게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일부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일부 시장의 회전율이 감소했지만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 신용 증가는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 신용 수요 증가로 높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 협의회는 역사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급속한 신용 성장이 거시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중기적 위험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출 기준을 유지하고 대출 상환 가능성 완충 장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항상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2, 3% 정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경제의 핵심 시나리오는 이 조건이 2024년까지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거 충족하려면 노동시장이 현재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임금 상승률을 생성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타이트해져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앙은행은 비둘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제목을 거창하게 좀 달긴 했는데 일단 뭐 규제당국 거시건전성 규제에 포문을 열다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극히 너무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일단 뭐 규제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시행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규제에 포문을 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규제할 거야라고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좀 날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시면요. 일단 뭐 중앙은행에서 보고 있던 생각은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뭐 물건 매물도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도 못하니까 회전율이 감소했지만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중기적인 위험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소득보다 집값이 상승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거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한 거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출 기준을 유지하고 대출 상환 가능성 완충 장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아침에 아프라에서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프라는 주택대출의 증가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상환 가능성 기대치를 높입니다. 아프라는 승인된 예금 수취기관 ADI에 보내는 서한에서 대출 상품 이자율보다 최소 3.0% 높은 금리로 대출 상환을 충족할 수 있는 신규 대출자의 능력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출기관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ADI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5%포인트 버퍼와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버퍼를 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이제 모기지 대출을 받으러 가게 되면 여러분의 이제 소득하고 지출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모기지 대출 금리에다가 플러스 이 버퍼 금리를 3%를 얹어가지고 이 사람이 대출 금리를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거를 이제 기존에는 2.5%만 했었는데 요걸 좀 올려가지고 0.5% 올려서 3%.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평균 모기지 금리가 어느 정도 하죠? 한 3% 정도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상품별로 좀 틀리긴 한데요.
아무튼 기준이 되는 뭐 대출 금리를 만약에 3%로 잡는다 그러면 뭐 한 3% 정도 버퍼를 평가받아야 되니까 대출 금리가 6%까지 올랐을 때 이 사람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7월 달에 호주 규제 당국이 아프라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또 대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이렇게 변경된다라고 나온 뉴스를 좀 차트를 가져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9년 7월 달 이전이고 이쪽은 7월 달 이후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라에서는 요 플로어 금리를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력이 한 1.37% 정도 여력이 좀 생겼다. 버퍼는 약간 한 0.25% 정도 올라왔지만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가 되니까 0.5% 정도 낮아지면서 플로어 금리까지 없애주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플로어 금리라고 그러면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평가할 때 올리는 금리인데요. 요걸 이제 없애주니까 훨씬 더 1.37%의 그 여력이 좀 생기는 거죠. 대충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기준금리가 0.25%씩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는 뭐 거의 이렇게 급하게 이제 내릴 때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올릴 때는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올리죠.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0.75%, 뭐 1%씩 마구 올릴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물 경제에 충격이 안 가도록 0.25% 정도씩 올리는데요. 그러면은 1.37%의 여력이 좀 생겼다. 그럼 대충 이제 감이 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0.25% 정도씩 올린다고 치면 1.37%니까 4번 정도 올리면은 1%죠. 그리고 5번 정도 올리면은 1.25%, 한 조금 더 해가지고 6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6번까지 올린다 그러면 TV에서 이제 자주 접하실 것 같아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뭐 한 70불 정도 평균적으로 좀 늘어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70불로 좀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70불 곱하기 6번 기준금리니까 6번 곱하기 12개월이라 그러면은 요 정도의 내 임금 여력이 좀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30년씩 모기지를 이제 한다 그러면 곱하기 이제 30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15만 1,200불 정도를 더 빌릴 수 있게 이렇게 버퍼를 좀 낮춰준 거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데서 요 정도를 빼준 거다. 그러니까 내 임금이 좀 적더라도 이 정도의 모기지를 더 받고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버퍼를 2.5%에서 요걸 이제 3%로 올릴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한 0.5% 정도의 문턱을 이렇게 좀 올린 거죠. 그러면은 대충 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70불 곱하기 0.5%니까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거기다가 12개월 곱하기 30년 모기지 하면은 한 5만 불 정도를 더 내가 임금을 이제 채워 나가던가 아니면은 한 5만 불 정도를 내가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더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7월 달에 뭐 한 15만 불 정도가 더 빌릴 수 있게 해줬다 그러면 요번에는 한 5만 불 정도를 뺀 거니까 여전히 코로나 터지기 이전보다 한 10만 불 정도의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까지 만약에 감안을 한다 그러면 뭐 실제적으로 충격은 뭐 한 5만 불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뉴스 나온 거에 좀 예상을 해보니까 뭐 신규 대출자의 뭐 한 5% 정도 타격이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5%도 뭐 그렇게 크다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은행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커머널스 뱅크에서는 이렇게 했대. 뭐 제2금융권 가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 그게 그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규제는 충격이 극히 미비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 번째는요.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가 10월 달에 인상될 거다. 그 가능성이 이제 90%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예상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 뉴질랜드에서 엊그저께인가요?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완화가 될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뉴스 이제 나온 거 보니까요. 다우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날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 부양 수준을 계속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활동은 계속 회복하고 있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동 제한 조치는 중기적인 경기 전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4%를 넘어서며 중기적으로는 2%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통화 부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좀 긴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도 좀 올려드렸었는데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좀 바뀔지에 대한 예상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 된다 그러면 1.25%의 기준금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위쪽으로 올렸으니까요. 10월 달에 이쪽으로 올렸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 1.25%에서 1.5%까지 갈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렇게 가는데 호주는 우리는 2월 달까지 일단은 QE 계속 진행. 2월 달에서 5월 달까지 QE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다음 달 11월 달에 통화 정책에서 조금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 11월 달에 2월 달 이후에 QE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거다라는 예상도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뉴질랜드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0.25%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바로 반응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별 변동금리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하자마자 퀴뱅크에서는 우리도 0.25%포인트 올리겠다. 시행은 25일 날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ANZ뱅크는 0.15% 올리겠다. 26일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0.25% 올렸으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K뱅크가 상당히 낮게 3%대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좀 해주고 있네요. 키위뱅크가 낮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0.25% 올려서 4%대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은행들도 똑같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뭐 거시건전성 규제가 이제 호주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호주
10월달 통화정책회의하고 뉴질랜드 통화정책회의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뉴질랜드 거시건전성 규제하고 그 다음에 그간에 나왔던 성적표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갔고 제가 다음에 혹시라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